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재선 1년이 됐습니다. 박 시장의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과 소통에는 아쉬움이 남은 1년이란 평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정 1년이 됐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가장 굵직한 수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치 과정을 우리가 잘 조직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거고 또 부산의 입장에서도 도시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박 시장의 엑스포 유치 활동과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구현 등 부산시 자체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입장은 다릅니다. 대심도공사 토사 붕괴 사고, 먹는 물 정책과 낙동강 녹조 문제, 고리 2호기 수면 연장 등 시민 안전 대응에 부실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업 협상제 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로 전락했고 공공재인 황령산이 민간기업 이익을 위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부산을 지향하고자 하는 15분 도시등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난개발과 그리고 개발 중심들의 정책이 펼쳐지면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과 결과가 다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또 영어하기 좋은 도시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도 시민 소통보다 정책 추진에 급급했다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주요 어떤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민 소통이라든가 또 민주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보여지고. 여기다 업무 협약은 맺었지만 현재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민선 8기 2년째를 맞는 박형준 부산시장. 시민의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생 문제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소통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취임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교육 정책 만족도가 취임 초기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사에선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1년 가장 아쉬운 일로 영도 통학로 초등학생 사망 사고를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고를 꼽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학 안전정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가장 강조한 성과는 부산 학력개발원을 설립해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자체 개발하는 등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고 있는 것과 학생들의 수업 전 체육 활동인 아침 체인지에 계획보다 많은 학교가 참여했고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부산형 K-팝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K-팝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여기로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편 하교육감은 취임 초 조사한 교육정책 만족도 62.9%가 지금은 75%로 나타났다며 시민들의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 전교조가 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하교육감에 대한 부정평가가 70%를 넘어섰고 긍정평가는 1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산 전교조는 하교육감의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교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교사들과의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엔데믹 이후 맞는 첫 개장인데요. 많은 관광객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BTS가 등장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 수영구는 광안리 해변을 서브존과 캐릭터존 그리고 드론존으로 나눴습니다. 펭수 조형물로 눈길을 끌었던 캐릭터존은
방탄소년단인 BTS가 대신합니다. 멤버들의 캐릭터 모형과 네온 사인으로 꾸민 대형 레터링 조형물이 다음 달 1일 공개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좀 더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상안전요원을 작년에 27명에서 올해 33명으로 늘렸고 노후화된 막루대를 새로 9개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광안리 해변은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운영되고 발코니 음악회와 아트마켓, 광대 연극제 등이 열립니다. 밀락 해변공원 광장은 사계절 테마 정원을 다시 선보입니다. 이번엔 노랗고 빨간 해바라기 12,000여 본이 꽃을 피워 오는 7월 중순까지 이색적인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랑 같이 쉬는 날이라서 왔는데 너무 좋고 비도 온다 했는데 비도 안 오고 해바라기도 있고 너무 좋아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는 밀락 수변공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마치고 새 단장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이 돼 음주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곳에선 7월 15일과 8월 12일 그리고 9월 9일 세 차례 자원순환 나눔 장터가 열립니다. 중고 물품을 판매 교환하고 다양한 친환경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터는 어린이 벼룩시장으로 운영됩니다. 또 해변 물놀이터로 이름난 밀락 수변공원 어린이 워터파크도 1일 개장합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엄국유수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도서관과 체육관, 워터파크를 갖추게 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사상구 엄국유수지입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반려견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전천 옆으로 설치된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은 어느새 어르신들의 헬스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누구나 아무 부담 없이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또래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모여 놀 수 있는 곳. 산책로 외에도 테니스장, 족구장 등도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 체육 시설입니다. 여기에 복합문화체육센터까지 들어섭니다. 최근 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 공모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사면에서 빛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서 기존의 건물, 기존의 공간과 새로 짓는 건물이 같이 융합되기를 원했었습니다. 사업비 215억 원이 들어가는 엄국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5,732.3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도서관과 체육관, 워터파크 시설을 갖춰 사상구의 대표적인 문화, 여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공단 지역도 접하고 있어가지고 인구도 많고 근로자들이 많은데 사실상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한편 센터 건립으로 엄국 유수지의 방제 기능을 해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유수지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필로티 구조로 짓기로 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상구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의 15분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남구대연동 대동골 문화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대동골 문화센터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 넉 달간 리모델링을 거쳐 마련된 겁니다. 여기엔 시 구비 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 2층엔 3D 가상현실 체험형 영어 놀이터와 액션 그라운드, 그리고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있습니다. 3층엔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린이 책 2천여 권이 비치돼 있고 AR을 통한 도서 체험과 VR을 통한 미래 직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고 애기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곳이 많이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 입구엔 쉼터를 만들었고 벽면은 친환경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층 건물 입구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열면 주민 누구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들락날락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생들을 위한 문화 강좌도 여는데 신청 당일 모집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7월부터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와 독서 그리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행사도 계획 중입니다. 대동골 문화센터 들락날락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락날락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월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쉽니다. 한편 들락날락 조성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현재 14곳이 문을 열었고 30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동서고가도로가 가로지르는 사상구 주례동과 학장동, 감전동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매연과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때문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동서고가 공원화에 대해선 거듭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주례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낮인데도 집 안쪽으로는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려고 해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집 바로 앞에 위치해 창문을 열면 소음과 먼지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캄캄하고요. 저녁 때 되면 캄캄하고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나서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요. 그냥 없어지면서 좋지요, 우리는. 인근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서고가를 오가는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과 소음, 그리고 먼지는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시끄러운 게 제일 거슬리고 그냥 사무실 안에 있어도 이게 빵빵거리거나 차 다니는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최근 동서고가도로 철거와 공원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동서고가도로가 지나는 사상구 주례동과 학장동, 감전동 주민 대부분은 공원화 논의에 부정적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매연과 소음, 조망권 상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철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자체도 주민의 뜻에 따라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주거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생활환경,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죠. 동서고가도로를 아무리 공원화를 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995년 준공된 동서고가도로는 총 연장 10.9km 구간 중 사상구 관할의 주례동과 확장동, 감전동에 걸쳐 약 4.2km 구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공원화할 경우 주민 피해가 크고 유지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80곳을 들여다본 결과 안전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안전펜스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방호용 안전펜스 설치와 교통시설 단계별 개선이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고 있는 노란색 신호등입니다. 사고 예방과 주의 환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와 인도를 구분짓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 펜스의 경우 일반 펜스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5월 이루어진 북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에서도 시인성 부족과 안전 펜스 부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부산 16개 구군 중 세 번째로 많은 80곳에 이릅니다. 북구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2.4km 구간에 대해 보행자 방호용 노란색 안전펜스 설치 등 시인성 강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와 과속 방지턱 설치, 미끄럼 방지 포장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는 좀 마음이 안정되고, 여기 또 사고도 그때 예전에 뭐 뉴스 보니까는 이렇게 충돌 사고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안전해서 마음이 좀 편하죠. 이제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알고는 있지만은 이런 펜스가 없으면은 사실상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설치해 놓으니까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더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은 전수조사를 통한 안전미확보와 위험요소 개선에 5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톡톡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유소입니다. 27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96원으로 부산 지역 평균 1,556원보다 70원 쌉니다. 5만 원 정도 넣었는데 지금은 한 4만 원 해도 충분한 것 같고 오래 타는 것 같아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601원, 부산은 1,591원이었는데 한 달 새 각각 28원, 34원이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10원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나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휘발유 가격보다 가격이 비쌌는데 2년여 만에 1,4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8만 원씩 넣어야 가득 차는데 요즘에는 6만 원 넣어도 가득 차니까 경유값이 많이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달 연속 3%대로 둔화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7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과 외식 물가 등 사실상 매일 소비하는 필수 품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은 더디기만 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안전 문제로 문을 닫았던 수영구 밀락동 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보수공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주변 만성 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입구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보수공사로 지난해 11월 폐쇄됐다는 안내판도 그대로입니다.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7월 1일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하면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안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청소가 한창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달라진 구조물이 보입니다. 처졌던 볼을 지탱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볼은 처진 부분이 완화된 모습으로 도장도 이뤄졌습니다. 사전 무인 정상기도 새로 설치됐고 전기차 충전기도 추가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공사 기간을 한 달여 당긴 27일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0분에 300원, 1주차는 8,000원으로 이전과 같습니다. 한편 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수영구청이 국시비 3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준공했고 시설공단에 이관됐지만 4년 만에 구조물 안전 논란이 일며 폐쇄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구 송도스포츠센터가 7월 1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최근 서구의회가 센터 운영비를 삭감한 게 이유인데요. 센터를 이용 중인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7월 1일부터 문을 닫는 서구 송도스포츠센터. 언제 다시 문을 열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지난주 금요일 휴관을 일주일 남겨두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냥 언제부터 휴관, 언제까지 환불 딱 요 두 단어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겠고. 휴관 이유는 서구의회가 센터 운영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시설이 갖춰야 될 서류를 모두 구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6개월째 제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회계상으로 떳떳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된 거고. 의회는 지난해에도 센터 부실 운영을 이유로 운영비 2억 7,100만 원 중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1억 3,500만 원을 최근 다시 신청했지만 의회가 전액 삭감한 겁니다. 현재 센터에는 1억 2천만 원가량의 운영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문을 닫을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이 중 4,800만 원 정도가 회원 환불 비용이라며 앞으로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센터를 찾았지만 관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오늘 출근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럼 여기 뭐 관리자가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원장님만 관리자 분이에요. 피해는 센터 이용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000여 명. 당장 운동할 곳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황당해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벌써 여기 초창기에 10년 됐어요. 초창기에 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번 달 채용된 직원은 3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그 종이 한 개 본 게 답니다. 이제 갑자기 구해야 되니까 갑자기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어떡하지. 구청은 비상 운영을 해서라도 센터가 문을 닫지 않도록 구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예산이든 뭐든 저희 조차고 하는 일인데 거기서 저희가 배제돼 있고 그냥 정치 싸움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되는데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3,000세대 규모로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대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6% 오른 가격입니다. 올해 들어 2월 1,560만 원대에서 3월 1,585만 원대로 상승한 뒤 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14.6% 상승하면서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부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분양가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아 미분양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요에 대한 이제 부담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부산에서 미분양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5대 광역시 중 첫 2천만 원을 넘어선 부산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